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바빴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아, 집에서 쉬게 되는 바람에 겸사겸사 이제는 일주일 동안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에 있어서 그 교류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마다 교류의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류를 할 때 자꾸만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류를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중적인 언어로 공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돕는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어서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갖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교류 형태들이 있죠. 이런 교류 형태들이 자아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의 여러 형태들을 분석하는 것이 교류 분석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중에 세 가지 교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교류의 영역, 그러면 상보교류, 이면교류, 교차교류라고 앞서서 강의했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 종류의 교류고요. 교류의 세 종류고, 이게 아니라 세 영역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픈도어라고 불리는, 열린 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겟 도어, 그러니까 목표 문, 그러니까 목표된 것이라고 불리고, 또 하나는 트랩 도어, 그러니까 이제 함정이라고 불리는 교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불리는 이 오픈 도어는 이 사람이 살아가게 만들었던 어떤 교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회피도 일종의 오픈 도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될 수 있어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와 싸워 이기지 않고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피해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교류를 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지점이기도 하면서 혹은 제가 저 스스로가 상처 입지 않고 생존해온 어떤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오픈도어예요. 열린 문. 이런 오픈도어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것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회피라고 하는 방식 자체도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게 나를 지금까지 생존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픈도어가 가장 좋은 건 상보교류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만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나의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오픈도어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 회피를 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런 오픈도어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오픈도어는 존재하지만 그러다 보니 생기는 저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꾸 회피를 하다 보니까 상처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계속 생겨서 그 내 안에, 나는 그 A라는 사람이 저를 공격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회피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오픈도어인데.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 그 공격받은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해결 안 하고 있으면, 물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승화적인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다 스포츠나 예술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다른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방법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회피가 반복되는 저의 교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류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서 목표 세우는 교류 형태를 타겟 도어라고 합니다. 타겟 도어, 즉 목표의 문인 거죠. 목표예요. 교류의 목표. 저의 있던 회피 성향을 통한 교류 방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교류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타겟 도어, 교류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픈도어로서 나타나 있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치료적 변화를 위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타겟 도어입니다. 이 타겟 도어는 오픈도어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가진 않고요. 이 오픈도어와 변화를 위해서 통합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은 이 오픈도어를 함께 지니고 가야지 그동안 내가 나를 생존하게 했던 관계의 교류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하는 형태로 이 타겟 도어를 설정해 나갑니다. 오픈도어는 그 내담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류의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 현장으로 찾아올 때 이 오픈도어로 활용을 하죠. 이 오픈도어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오픈하는 교류의 방식이니까요. 그 오픈도어의 형태로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러니까 교류 분석가는 내담자가 처음에 이 상담자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용한 오픈도어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픈도어는 타겟 도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오픈도어를 통해서 들어온 그 내담자의 교류 형태는 결국 부족함,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결핍과 부족함을 내담자 스스로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것일 테니까요. 그 부분의 부족함을,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타겟으로 되어야 될지 이 교류 분석가와 함께, 상담자와 함께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겟 도어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픈도어에서 타겟 도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 도어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트랩 도어를 만나게 돼요. 이 내담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교류의 형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트랩 도어를 만나게 되는데, 내담자 혼자서는 그 트랩 도어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교류 분석가와 함께 결국은 그 트랩 도어도 건드리는 과정까지 가야 이 교류 분석 상담이 그래도 재결정을 하기 위한 원활한 상태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랩도어가 내담자 혼자서는 두려움이 커서 접근하기 어렵고 안 좋은 형태의 그런 교류이지만, 분석가와 함께라면은 타겟 도어를 거쳐서 트랩 도어까지 가서 그 트랩 도어에 대한 변화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트랩도어까지 가서 트랩도어를 다룰 때 이 내담자에게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오픈도어로만 사용해 왔던 방식에서 타겟도어를 거쳐서 트랩도어까지 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처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픈도어를 했다가 타겟도어를 거치지 않고 트랩도어로 바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혹은 오픈도어도 분석이 안 됐는데 바로 트랩도어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도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 트랩도어를 직격탄으로 바로 접근하는 방식을 쓰는 상담도 있기는. 건 전이를 극대화시켜서 이 상담자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형태로 갈 때는 이 타겟도어를 먼저 막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교류 분석에선 이런 형태의 상담은 지양합니다. 좋지 않은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이 내담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가 익숙한 오픈도어를 버리고 이 트랩도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상담자에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상담은 사실은 폭력적인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도어와 타겟도어와 트랩도어는 이 인지, 정서, 행동하고도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이 각각 동시에 오픈도어에서 나타나거나
동시에 타겟 도어에서 나타나거나 동시에 트랩 도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동시에 어느 정도씩은 있겠지만 주된 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교류를 할 때 회피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 회피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건 행동이죠. 회피는 정서가 아니에요. 그 행동이 저의 어떤 그 오픈도어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정서가 타겟도어가 되거나 행동이 인지가 트랩도어가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오픈도어와 타겟도어와 트랩도어에 각각 인지, 정서, 행동이 다른 형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정서 중심의 그 오픈도어를 갖고 있는 사람, 감정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교류 형태를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타겟도어로 인지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트랩도어로서 행동을 거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피가 행동이니까 행동 중심의 교류 형태를 가졌던 경우는 또 감정을 타겟도어로 삼고 인지를 트랩도어로 가정하고 다루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감정 중심의 교류 형태를 가졌던 사람들은 인지로서의 타겟도어를 설정하고 감정과 인지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교류 형태에는 인지가 부족해질 테니까 인지를 타겟도어로 설정하고 두 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랩도어에 걸려있는 행동에 관련된 그 교류로 발전시켜 나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동 중심의 어떤 오픈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감정을 타겟도어로 설정해서 두 개를 통합하고 어떤 인지를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트랩도어를 향해서 이 트랩도어까지를 건너가게 되는 구조로 상담이 진행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이제 이 각각 이 오픈도어로 사고 중심의 오픈도어를 갖고 있는 사람, 인지 중심의 오픈도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 중심의, 정서 중심의 오픈도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성격 유형을 분류하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이건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보실 거 없고, 그냥 단지 내가 주로 움직이는 그런 오픈도어 형태는 뭔가, 생각인가, 감정인가, 행동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타겟도어로서 인지를 둘지 감정을 둘지 행동을 둘지 정하고, 그러면 내가 트랩에 빠지는 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서 이 세 개를 결과적으로 관계의 어떤 모든 것으로, 인지와 행동과 정서를 관계에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합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다소 이제 조금 어떻게 알고 나면은 당연한데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들은 주로 사용하지만 내담자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원리인데, 내담자들이 스스로에게도 이것들을 묻고 정리해 나가면 굉장히 이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픈도어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교류 형태에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류의 여러 형태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딱 규정하기는 어렵죠.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이 교류의 형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